자, 그러면 실제 출제됐던 문제를 가지고 수리 논술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2023학년도 카톨릭대학교 의예과 수시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많이 봤던 문제야. 다만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답안이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것 뿐이에요. 자, 수능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답만 적어서 내면 되죠. 1, 2, 3, 4, 5 중에 고르거나 이렇게 답만 맞추면 되는 문제고. 그래서 배점이 어떻지? 2점, 뭐 3점, 4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문제 보시면 어떻죠? 제시문이 나와 있고 문제가 있고 일단 길어. 읽어야 될 게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징이 배점이 180점이나 됩니다. 물론 카톨릭 대학교가 좀 배점을 많이 주기는 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한 문제당 40점 내지는 60점 이렇게 배점이 가요. 이렇게 배점을 많이 두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 수능은 답만 평가하면 되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서 2점, 3점, 4점 이렇게 배점을 두지만 수리 논술은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부분 점수가 5개로 나눠져 있거나 뭐 많게는 10개 이상으로 나눠져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적었고 무엇을 안 적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얻을 수도 있고 또는 감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수능하고 다르다라는 부분이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내가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 접근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단순히 답만 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수학 실력을 열심히 공부해서 얻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다고. 그러면 비슷한 점수대, 나랑 지원하는 과가 같은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겠어요? 그 비슷한 수준끼리의 사람이지만 수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건 비슷해. 근데 수리 논술에선 점수가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답만 맞추는데 집중하던 친구들은 대부분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중간에 점수를 많이 까먹어요. 반면에 뭘 잘해야 되느냐? 논리를 잘 펴야 돼. 왜? 채점자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되는 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나열하면서 답안을 작성했느냐가 수리논술에서는 평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지? 문제 보자마자, 받자마자 마음이 급하잖아. 연필 들고 바로 풀려고 하죠. 그치? 근데 수리논술은 그렇지가 않아.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제를 보고 읽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고 그 시간 동안에 매우 중요한 일, 문제풀이 발상을 해라 그래요. 사실 이 문제풀이 발상이 문제 푸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 문제풀이 발상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 다음에 의도가 뭔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고 답안을 작성해야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계획 라인을 세우는 거, 이게 문제풀이 발상이에요. 이거를 꼭 하라는 거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연습을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발상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 말은 거창한데 뭐 별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풀이 발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는 동안에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럼 그 읽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겠죠. 문제를 해석한다. 자,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가 뭐고 나더러 풀으라고 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건 가장 기본이잖아. 수능도 마찬가지고. 자, 해석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 또 뭘 해야 되느냐? 분석을 해라. 엥? 분석이 뭔 소리예요? 해석하고 다른가요? 달라. 문제를 분석하라는 건 뭐냐면 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더 나아가서는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게 분석이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카톨릭대 문제 같은 경우에 배점이 180점이야. 180점이라는 건 뭐냐면 부분 점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거야. 뭐 이거 20점, 뭐 많기 이거는 50점, 뭐 이거 30점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를 할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점수를 할당했다는 건 뭐야? 여기서 나와야 되는 도출돼야 되는 어떤 결과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 사람은 뭘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게 나로부터 얻고자 하는 이 중간 결과들이 뭐냐라는 거를 여러분이 잡아내셔야 돼. 그게 제시문에 들어 있습니다. 왜? 제시문을 아까 전에 봤지만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제시문을 조건을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던져줘요. 그 던져주는 이유는 다 뭐냐? 이런 중간 과정과 관련이 있다 이거지. 그럼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요구하는 거구나. 그럼 이게 뭐야?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게 뭐야? 이게 풀이 과정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풀이 과정에 반영이 된다는 거지. 이미 풀이가 줄줄줄줄 나온다고 문제를 읽다 보면은.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 계산은 안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풀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수리 논술이 어렵지 않다는 게 뭐냐면 이미 제시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해줘. 근데 그걸 내가 캐치를 못해서 어려운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풀이 계획을 세워야 돼. 응?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래서 내가 이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답안에다가 하나하나 적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문제풀이 발상 과정 동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첫 번째, 문제 속에 있는 힌트를 잡아내야 돼. 힌트. 뭐 많이들 그런 얘기 하죠. 문제는 읽다 보면 문제 안에 이미 힌트가 있다. 그건 사실이야. 왜?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아주 기발하게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문제를 팍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있잖아요. 개념, 수학 개념. 달리 말하면 공식. 그지? 요거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야. 여기다가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상황을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떤 개념을 건드렸는지를 알면은 그 문제는 풀리는 거야. 이거 이용해서 서술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힌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학적 정리. 거기에 반영된 수학적 정리가 무엇이냐? 수학적 정리가 뭐야? 공식. 어떤 공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 알아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 또 뭐냐면 어떤 특정 정보가 있습니다. 특정 정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값을 던져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수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루트 2 같은 게 적어도 소수로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1.414다. 뭐 이런 식으로 루트 2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x분의 sin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특정 값을 줍니다. 제시를 해줘요. 제시문이나 문제에다가. 그럼 왜냐? 문제 푸는데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 중에 내가 풀이를 서술하고 있는 중에 이 정보가 안 나오고 있다면 내가 풀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답이 맞았다 하더라도 출제자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낸 문제인데 거기에 맞춰서 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야. 잠깐 좀 더 수리 논술이 왜 있는지, 이 문제가 왜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미 수능이나 내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전 단원 골고루 잘 했는지, 특정 단원은 부족한지 잘하는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수리 논술을 볼까?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한 게 이 과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과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과목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나는 확률 통계를 선택했는데 여기는 반드시 뭘 하려면 미적분이 더 필요해. 예를 들면 물리과라든지 이런데. 그런데 이 친구가 미적분에 대한 실력을 제대로 안 닦아왔다면 나중에 대학교 와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잘 공부하고 왔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엇나가서 내가 풀이를 별애로 한다. 별애는 결코 수리 논술에서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출제자가
내가 어떻게 풀기를 원했는지를 알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어떤 공식을 써서 문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지,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떤 경우는 그림을 그려주기도 해요. 도식. 이 도식 속에 들어있는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파악해야 돼. 뭘 알기 위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도를 파악하면 풀이도 나오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건 어떻게 풀면 되겠다 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안 보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개념이 부족한 거고, 왜? 개념이 부족하니까 어떤 공식이 쓰였는지도 몰라, 그죠? 그리고 왜 이런 값들이 나오는지도 내가 아예 건들지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미 그 문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개념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잡히면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이 잡힙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풀이 계획. 풀이 계획이 필요해. 이제 감이 잡혔는데 무슨 또 뭐 풀이 계획이 뭐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논술은 서술형이야. 서술형이고, 그 다음에 논리 전개가 굉장히 중요해.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자, 채점자 눈에 이게 확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가르칠 수리 논술은 중요한 게 뭐냐? 수학 공식 개념 가르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했어야 되는 거고, 또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술형을 답안을 만드는지, 서술형 답안을 대한 스킬을 가르치는 게 내 목적이야. 여러분 동료들하고 또는 이제 같이 시험을 볼 어떤 경쟁자들하고 수능으로 따지면 답은 맞추는 건 똑같아. 근데 수리 논술에서는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한 친구는 잘 받고 한 친구는 못 받을 수 있어. 왜? 이 스킬 때문에 그래, 스킬 때문에. 이 스킬이라는 게 뭐냐? 채점자가 이거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스킬이에요. 그 답안지에 이게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걸 어떻게 적을 거냐? 그 계획을 여러분이 이 문제 풀이 발상 과정 중에 해주셔야 돼. 이걸 내가 찾아냈어. 그러면 내가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어떤 공식을 써야 되겠다. 그죠? 심지어는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도식을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을 그래도 입증을 해보야 돼. 수능은 나만 알고 답만 찍으면 되잖아.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증명할 필요 없어. 기납적으로 맞는 건데 그냥 감으로 와도 그냥 딱 답으로 선택을 해도 돼. 하지만 수리논술, 서술형 문제에서는 그게 아니야. 왜 그렇게 됐는지 감이 아니라 증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입증을 해야 되는 경우가. 그래서 간혹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수학적 기납법으로 이게 맞다. 이 점화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중간에 증명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증명 능력도 보고 싶은 거지,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논리 전개를 보여주고 요거를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풀이 발상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야.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들이 뭐만 매달리느냐? 문제풀이에만 매달리는 거야, 문제풀이에만. 응? 문제풀이. 즉, 답에만 매달린단 말이지. 답. 근데 수리논술은 답 중요해. 답을 틀리면 안 돼.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이 계산이 틀리면 건물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답은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수리논술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왜 그렇게 됐니? 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야. 그거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게 습득이 되었느냐라는 거야.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능력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단순히 문제 하나지만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거에 따라서 확인하는 사람 입장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 학생에 대해서. 그래서 합격 여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리논술을 할 때는 이 문제풀이 발상이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능력을 키워주시기 바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를 많이 풀면 이게 늘어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문제를 손으로 많이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많이 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고3 같은 경우에는 종합 문제집들이 있죠. 예를 들면 기출 문제라든가 예상 문제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 보면서 읽어. 이거 풀어서 맞춘 거는 중요한 의미가 아니야. 이미 맞춘 문제는 안 풀어도 될 뻔한 문제 푼 거야. 시간 낭비한 거야. 그 시간을 절약하라고. 어떻게? 읽어. 이 문제풀이 발상을 해보라고. 읽으면서 이거를 해보라고. 내 머릿속에 이 프로세스를 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미 이게 흘러가면 그 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막혀. 못 찾아내. 그럼 그 문제 여러분이 못 푸는 문제야. 개념이 부족하든 아니면 내가 해석력이 떨어지든 분석력이 떨어지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앉아서 낑낑거리면서 풀어봐야 돼. 또 잘 모르면 찾아봐야 되고. 근데 이미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연필로 푼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문제풀이 발상으로 읽어보시는 거를 많이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계속 하는 거야. 그걸 많이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리논술 문제를 많이 잘 풀 수가 있고 어떤 문제든 나와도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채점자가 원하는,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을 만족스럽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저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